자, 이제 포장과 하인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개념만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물품을 운송, 보관, 하역과 관련되어진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물품이 원래의 품질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외관상 여러 가지 기술을 지원한 상태, 우리가 이것을 포장이라고 부르죠. 특히 국제거래에서는 이 포장이 상당히 중요하고, 포장의 제일 중요한 점은 많은 특성들이 있을 수 있는데 보호성이 가장 중요해요. 보호성이란 특성이 최우선 돼야 됩니다. 보호성이 없는 포장은 우리가 국제거래에서, 특히 무역에서는 포장으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백화점이나 펜시점 같은 데 가서 선물용 물건을 사고 예쁜 포장지에 포장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포장이 아닙니다. 포장의 가장 중요한 거는 보호성이에요. 보호성. 그리고 오늘날 친환경성, 상당히 중요하죠. 거기에다가 하역에 있어서의 편리성, 운송에 있어서의 편리성, 이런 것들까지 추구가 된다면 훨씬 더 포장의 기능은 더욱더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포장은 특히 이제 상업 포장하고 공업 포장하고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장이라 얘기했을 때는 공업 포장을 해요. 공업 포장은 그야말로 보호성에만 주안점을 맞춘 거예요. 근데 이 상업 포장은 보호성에다가, 보호성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됩니다. 보호성에다가 물품에 있어서의 부가가치성을 향상시키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을 상업포장이라 불러요. 쉽게 얘기해서 판매 촉진성 기능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상업포장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투명한 아크릴, 플라스틱 이런 걸 통해서 안에 내용물이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포장을 한 형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업포장이라 부르는데, 상업포장은 안에 내용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소비자들이 소비와 관련된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제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사실 우리 국제 거래할 때 개별 포장에는 우리가 상업 포장을 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외포장에는 상업 포장을 하지 않고 공업 포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국제 거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반 차파에 사용되어지는 공업 포장의 외부 포장 재료는 골판지 상자라는 게 있습니다. 종이죠. 종이 골판지 상자, 라면 박스처럼 생긴 골판지 상자가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 기계류 같은 경우에는 목 상자에서 나무 상자에다가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게 스탠다드 패킹이라 부릅니다. 가장 일반적인 표준 포장이라 부르죠. 외장에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포장은 우리가 외장, 내장, 개장, 단위 포장, 내부 포장, 외부 포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납포장, 속포장, 겉포장이라고도 하고, 개장, 내장, 외장이라고도 해요. 물건 하나하나에다가 포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전체 꾸러미 포장을 얘기하는 거죠. 골판지 상자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내부 포장 재료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물품의 충격 흡수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분 흡수, 이런 걸 충진물들이죠.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게 우리가 내부 포장이라 할 수 있어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포장의 가장 중요한 거는 보호성이에요. 보호성. 보호성이 없는 포장은 우리 국제거래에서 의미하는 포장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빼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정말 중요한 거죠. 환경 친화성, 친환경성. 환경오염과 관련되는 게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포장과 관련되어진, 그리고 요즘은 또 일회용 비닐 같은 것도 사용 못하게 규제도 많이 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너무나도 지구가 많이 오염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매트릭스한 영화 보면은 인간을 바이러스라 취급하죠. 지구를 오염시키는 바이러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지금 자각을 하고 오염하고, 북극도 지금 얼음이 녹아서 북극곰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고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환경과 관련된 것, 특히 오늘날 지금 미세먼지 이런 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환경 친화성은 역시 포장에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업 포장, 공업 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자, 요게 이제 정말 중요한 겁니다. 화인. 우리가 shipping 마크 또는 실무에서는 그냥 마킹이라고 얘기 많이 하죠. 자, 포장이 되어져 있으면 안에 내용물을 정확하게 어떤 내용물이 있는지 파악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물을 보지 않고서라도 당의 물품과 관련되어서 내용물 안에 있는 물품들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취급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물품의 포장 외면에 숫자나 문자, 도형으로 간단하게 당의 물품과 관련되어진 정보를 표시한 게 있는데, 이걸 우리가 화인이라 부릅니다. shipping 마크라 불러요. 마킹이라 부르죠. 자, 이 화인은 우리가 이제 크게 여러 개가 있는데, 주화인, 메인마크,
뭐 카운터 마크, 품질, 목적지, 경유지, 그 다음에 코션 마크. 코션 마크는 옆에다가 표시한다 해서 다른 말로 사이드 마크라고 돼요. 얘는 다른 말로 이제 사이드 마크라고 합니다. 주의사항을 표시하는 거죠. 오늘날 빼서는 안 되는 게 중량 표시, 원산지 표시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수출 통관과 관련되어서 당해 물품과 관련되어서 세관 당국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라별로 약간의 차이점은 있는데 거의 다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화인의 필수 기재, 필수 표시 사항이라서 이제 흔히 네 가지를 흔히 많이 들게 되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당해 물품의 주인을 나타내는 마크, 주화인, 메인 마크. 그 다음에 이 화물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느냐, 목적지가 어디인지 목적지 표시하는 거. 그리고 물품을 우리가 수출 수입할 때 한 박스만 거래할 수 있는데 여러 박스에 나누어서, 그리고 실제로 포장 단위가 100개, 1000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동일할 수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의류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도 다르고 색깔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박스 외면에 이게 전체 우리 회사의 수출입 대상되는 화물 중에 몇 번째 박스인가 라는 걸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 넘버라는 게 있어요. 1년 넘버, 화물 번호. 그리고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한 개가 원산지 표시죠. 원산지 표시. 그래서 케이스 넘버 같은 거 이렇게 해놨으면 전체 박스가 40개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상자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상자. 요 네 가지가 우리 필수적 기재 사항이라 불러요. 물론 나라별로 조금은 차이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당해 화물과 관련되어진 정보를 표시하고 싶을 때는 더 많은 걸 표시를 해도 돼요. 더 많은 걸. 그리고 오늘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의 표시 코션 마크죠. 그래서 옆에다 한 대 사이드 마크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우산 그려놨어요. 그럼 이 안에 우산 들었다는 뜻이에요? 아니죠. 비 맞추지 말라는 뜻이에요. 갈고리 그려놓고 X 표현하세요. 갈고리가 들어있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 뭡니까? 함부로 갈고리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골 그려놨어요. 해골. 자, 해골 그려서 무슨 뜻이에요? 이 안에 해골 들었다는 뜻이에요? 그거 아니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뭡니까? 위험하다는 거죠. 뭐 이런 표시 같은 거 사실 있으면 안 되죠. 제가 그림을 좀 못 그리는데 뭐 이런 표시되어 있다. 왠지 모르겠지만 근처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표시하는 걸 우리가 커션 마크, 사이드 마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품질 표시도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부하인, 주하인 외에 부하인에서 따로 표시하는 수 있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주하인을 셀러 마크를 하게 되면 실제로 부하인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주하인을 바이어 마크를 했어요. 그러면은 부하인을 셀러 마크로 해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정해진 원칙은 없어요. 그리고 화인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합의해서 붙이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수출자 마크해야 된다, 반드시 수입자 마크해야 된다라는 건 없어요. 하지만 합의를 하지 않게 되면 포장을 수출자가 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셀러 마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셀러 마크를. 근데 주화인을 바이어 마크로 하면 셀러가 누구인지 알아야 될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부하인을 셀러 마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부하인은 주로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하인은 주로 계약서상에 수출자나 수입자 또는 제3의 마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해 화물의 목적물하고. 왜냐하면 골판지 상자는 전부 다 거의 노리팅팅한 색깔이에요. 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보관되는 도중이나 이럴 때 컨테이너에 혼재해서 갈 때 섞이게 되면 누가 누구의 화물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창고에서 보관 같은 거 할 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화물의 주인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메인 마크, 물품의 주인에 대한 식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네 가지 필수적 기재 사항이 있다라는 거, 그와 관련된 내용이고, 실제로 우리가 이 화인과 관련되어진 내용은 포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개입니다. 그리고 화인을 표시하는 방법의 제일 일반적인 거 뭐냐? 프린트하는 방법이에요. 인쇄할 때부터, 박스 만들 때부터 인쇄하는 거, 프린팅이 제일 일반적이에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프린팅하지 않고 박스에는 아무 표시가 없고 스티커에서 바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종이 박스에다가 스티커 붙이는 방식도 있어요. 그다음에 금속 제품 같은 카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금속 표면에다 새겨 넣는 거예요. 카빙 기법이라고 그러죠. 레벨링, 레이블링, 라벨링 이런 얘기 잘 들었죠? 여러분들 맥주병이라든지 소주병, 그 다음에 생수병 이런 데다가 우리가 미리 인쇄되었던 여러 가지 비닐이라든지 종이 이런 걸 갖다 붙이는 거 레이블링이죠. 세질 같은 건 여러분들 아마 미술 시간에 아마 어릴 때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종이에 여러 가지 도형이나 글자를 이렇게 파게 됩니다.
그리고 스프레이 같은 거 싹 뿌리고 떼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이렇게 이제 그림이나 글자가 쓰여지게 되죠. 요걸 우리가 스텐실이라 스텐실. 자, 그 다음 과인 표시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다 아는 내용이에요. 문자 핵의 굵기가 동일해야 된다. 잘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 식별할 수 있게 표시해야 된다. 이런 거 같은 거 다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상식적인 내용.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가 뭐 외워야 될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시고 상식적인 내용으로 해서 이해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포장과 관련되어진 내용도 끝이 났습니다. 포장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지요. 굉장히 짧고 간단해요. 특히 이제 화인의 4대 필수 기재사항 이런 거 같은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성은 보호성이다. 보호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고하셨습니다.